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입니다.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는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샘플 차량을 리뷰를 했었고, 이번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실제 전달될 모델이 들어왔다고 해서 발빠르게 달려와 봤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가장 빠르게 리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가격 및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보 95 플러스의 가격은 1차 예약분은 8천만원대에 판매가 됐었고, 2차 예약분은 9,700만원에 판매가 됐었고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서 현재 판매 계획은 없지만 3차 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현지 판매 가격의 인상 때문에 1억 1,300만원이 예상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재원입니다. 차량의 길이는 7.3m, 폭은 2.3m, 높이는 2.85m, 휠 베이스는 3.95m입니다. 다음은 차량 엔진 재원입니다. 차량의 엔진은 포드 2.0 에코블루 디젤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1996cc, 마력은 170마력, 토크는 41.3토크고요.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미션은 6단 자동 미션이고 연비는 11km/L입니다. 차량 제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에보 95 플러스의 기본 차량은 포드의 130마력 차량인데요. 유럽에서 포드 트렌지 디젤 엔진은 130마력, 150마력, 170마력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플랜 B RB에서는 기본 130마력이 아닌 170마력으로 선택을 해서 수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출력의 부족함 없이 차량 운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비는 공인 연비가 11km/L는 아니고요. 운행했을 때 그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 있는데, 포드 트랜짓 벤 타입 디젤 엔진 차량이 공인 연비가 14.5km/L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11km/L 정도의 연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행 관련된 옵션 사항들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ABS, 힐 어시스트, 듀얼 에어백 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모터홈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든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주행 관련된 옵션 사항들이 있는 것에 비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옵션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드 트랜짓을 베이스로 하는 차량에도 주행 관련된 옵션 사항들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요. 주행 관련된 것들이 업그레이드된 차량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옵션을 적용해 주셔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보 95 플러스가 3차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구매자분들께서 동일하게 주행 관련된 옵션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주행 관련된 옵션들이 적용된 차량이 수입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보 95 플러스는 벙커베드 타입이 아니라 로우캡 타입 차량이라서 벙커베드는 없고 가운데에 드랍베드가 있는 타입이고요. 상단에 대형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실내 채광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고, 차량 하단부에는 안개등이 있어서 안개 시 운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사이드 미러는 거울이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는 타입이고요. 수동 방식이라서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앞 타이어는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사의 타이어고 235에 65에 R16C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앞문을 열어보면 차량의 스텝까지의 높이가 44cm라서 오르고 내리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출입문 옆쪽으로는 한전 인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 인입구를 설명드린 김에 차량에 적용되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기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옵션 사항이고요.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토르사의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되게 되는데 최소 단위가 600Ah 고요.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 3kW가 들어가게 되고, 태양광 판넬은 355W와 200W 중에서 원하시는 용량으로 여러 개를 선택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고, 태양광 충전을 위한 MPPT는 30A와 50A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전 충전기의 용량은 60A, 주행 충전기의 용량이 170A입니다. 주행 충전기를 토르사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 주행만 하시게 되더라도 배터리를 충전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전기 관련해서 주행 충전기의 용량이 큰 것은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출입문 도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차량 입구까지의 높이는 35cm 정도 돼서 출입하시기에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모기장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출입문 창에는 이렇게 쉐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차량에 있던 휴지통은 국내 수입된 차량에서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출입문 상단에는 외부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녁에 출입하시기에도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는 손잡이도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는 이렇게 줄이 있는데 필요하신 것들 여기 수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메모 같은 것들 꽂으시거나 물건들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밴드 처리되어 있는 판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은 옵션 사항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순례사의 옵션이 선택 가능하시고 전체 길이는 4m짜리 어닝입니다. 그리고 어닝 밑으로 LED 바도 선택이 가능해서 저녁 시간에 앞에서 생활하실 때 어둡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옆쪽으로는 두 개의 환기구가 있는데 안쪽에 설치된 데포드사의 냉장고를 위한 흡배기구고요. 이곳은 화장실에 있는 창이고, 그리고 하단에는 카세트 토일렛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데포드사의 C223S 모델이 들어가 있고 용량은 18리터 용량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오수통 밸브가 있어서 당기시면 안에 있는 오수를 비우실 수 있겠습니다. 카세트 토일렛과 오수통을 설명드린 김에 에보95 플러스에 적용된 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용량은 85리터, 오수통 용량은 120리터, 카세트 토일렛은 18리터 용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수통 용량이 85리터라서 좀 작은 편인데요. 플랜B RB에서 청수통 확장을 현재 준비 중에 계시고, 물 재생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도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구매자분들께서 플랜B RB와 협의해서 청수통 확장이라든지 오수 재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를 살펴보면 앞쪽 타이어와 동일한 사양이 있고요.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인 단륜인지 복륜인지에 대한 부분은 단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릴 것은 차량과 관련된 옵션 사항인데요. 아웃트리거 선택 가능하시고 에어서스도 옵션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지난번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오토레벨링 시스템인 태사 시스템까지 별도 옵션으로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차량 후면 수납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상당히 대형 사이즈 수납함이라서 물건들 수납하시기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데, 수납함까지 높이는 5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오르고 내리시기에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바닥은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수납함 바닥에는 4개의 고리가 있어서 레저용품들 수납하시거나 물건들 수납하셨을 때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내부에는 이렇게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직접 여기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라서 사용하시기에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내부에는 투르마이터 토출구도 여기 마련되어 있고, 이 장 같은 경우에는 투르마 히터가 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뒤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뒤쪽에서는 후방 카메라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후방 카메라는 옵션 사항이고 4채널 블랙박스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캐리어도 옵션 사항인데요. 자전거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견인장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랜B RB에서 인증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플랜B RB와 확인하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을 살펴보면 뒤쪽에는 침실 공간을 위한 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차량에 적용된 히터인 투르마 콤비에 배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스통이 수납되는 공간인데요. 현재 이 차량에서 제가 열 수가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겠는데 12kg짜리 슈프림 가스통 2개가 수납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까 설명드렸던 85리터 용량의 청수통을 채울 수 있는 청수 주입구인데요.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이물질 주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차량 배기구고요. 여기 있는 함 같은 경우에는 전기 관련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서 별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는 차량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차량 문을 열지 않고는 열 수 없게 돼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는 좋은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차량의 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시트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바로 앞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앞에 있는 레버는 앞쪽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레버는 전체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뒤쪽으로 레버를 움직여 주시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반대편 쪽으로는 럼버 서포트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어서 앞뒤 아래 위로 이렇게 조절해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운전석 자체의 높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키가 크신 분들도 운전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보시다시피 운전석과 조수석이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스위블 시트가 적용된 운전석과 조수석과 더불어서 뒤쪽 자리 2자리 그리고 사이드 1자리에서 총 5인이 둘러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실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리모르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보완해주고자 이렇게 인조가죽으로 제작된 시트 커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분의 취향에 따라서 시트를 씌운 다음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성 때문에 저같이 스위블 시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전석 조수석 쪽으로부터 냉기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스위블 시트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구조적인 특성상 냉기가 들어오는 건 어찌할 수 없겠지만, 리모르에서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주고자 이렇게 단열 처리된 순정 유리창 가리개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캠핑카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리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냉기가 상당한데요. 이렇게 순정으로 제작된 유리창 가리개를 제공하는 업체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저도 이런 걸 구매하고 싶지만 차량의 유리창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히 재단되어 나오는 것을 찾기 힘들 뿐더러 가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열 처리된 유리창 가리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리창 가리개는 사생활 보호 기능도 해주게 되는데요. 유리창 가리개를 붙이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모르는 또 하나의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커튼입니다. 이렇게 커튼이 쳐지게 돼서 외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핵심 중에 하나인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은 가로로 95cm 정도 되고요. 세로로 67cm 정도 되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렇게 절반으로 접을 수 있어서 작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절반으로 접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테이블은 세 가지 축 방향으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있고 회전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테이블을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앞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서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높낮이를 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은 앞보기 시트와 이렇게 3점식 벨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운행 중에 뒤에 앉아서 가시는 분들이 편하게 가실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재질을 보시면 가죽과 직물이 이렇게 혼합돼서 사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리뷰했던 리모르와 동일한 트리가노 그룹의 소속인 엘락사의 바로노 73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합된 재료로 사용된 것이 이태리의 감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는 10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허벅지를 받쳐주는 길이는 47cm 정도 됩니다. 제가 유럽 차들을 많이 리뷰하다 보니까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가 47cm 정도 되는 것이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여성이나 아이들에게도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47cm가 거의 제공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옆으로는 이렇게 60에 60 사이즈의 유럽식 창이 제공이 되는데요. 유럽식 창답게 이렇게 쉐이드와 모기장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드가 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런 커튼이 있어서 좀 더 감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거실 공간 밑으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투르마 콤비 6의 토출구가 발밑 쪽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거실 공간에서 생활하실 때 발이 시렸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옆쪽으로는 이렇게 가죽이 덧대져 있는데요. 생활할 때 몸이 닿는 부분에 부드러운 촉감의 가죽이 있는 것이 좀 더 고급감을 더해준다는 느낌입니다. 사이드 시트는 평상시에 쉬실 때는 이렇게 옆으로 보고 앉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길이는 67cm의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는 56cm 정도 되는 시트입니다. 유럽에서 운행 중에는 옆보기 시트는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뒤보기로 변환을 해서 가셔야 되는데요. 뒤보기로 변환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헤드레스트를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고리들을 잡아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뺄 수가 있고 등받이도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등받이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잡아서 빼주시면 분리가 되고 아래쪽 시트와 찍찍이로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시트를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옆보기를 뒤보기로 변환하는 것들이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사이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너스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불편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은 변환을 통해서 한 명이 추가적으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을 바닥을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2열 시트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당겨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매트리스를 이 공간에 이렇게 끼워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이 시트를 여기에 놔주시고 그리고 사이드 시트에 있던 쿠션을 여기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시트 헤드레스트 부분을 여기에 놔주시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추가 제공되는 매트리스를 가장 끝부분에 끼워서 넣어 주시면 이렇게 1인을 위한
취침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했을 때 전체 길이 방향으로는 2m 18cm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직사각형이 아니라서 폭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누웠을 때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살펴봤을 때 폭은 67c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성인 남성인 제가 누웠을 때도 크기 면에서 그렇게 불편한 공간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개의 시트와 매트리스를 조합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잘 수 있는 보너스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앞쪽에 있는 대형 창입니다. 에보 9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벙커베드가 없는 로우캡 타입인데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대형 창을 내서 채광이 상당히 잘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시는데 어둡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다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고요. 이 창 같은 경우에는 열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모기장과 쉐이드까지도 적용이 돼 있어서 열어놓고 생활하실 때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저녁 때 빛을 차단하고 싶을 때는 쉐이드를 쳐서 차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대형 창을 내는 것이 요즘 대부분 유럽 모터홈들의 트렌드 같은데 채광과 환기를 위해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여드린 김에 또 설명드릴 것은 이렇게 옆쪽으로 빈 공간, 앞쪽에 빈 공간들에 모두 수납 공간을 놔둬서 필요하신 것들 수납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명을 한번 보여드리면 거실 가운데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양쪽 수납장 위쪽으로도 LED 바가 있어서 실내 공간을 상당히 밝고 화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실에 운전석과 조수석 쪽으로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전 샘플 차량에 비해서 목재나 디자인들이 상당히 산뜻하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시는 방식이고 내부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 수납함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 TV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플랜BRB에 확인한 결과로는 거실 공간에는 TV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드랍베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랍베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엿보기 시트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전 샘플 차량에서는 2열 시트 쪽에 헤드도 낮춰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서 2열 시트 쪽은 조절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드랍베드를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드랍베드가 내려오게 됩니다. 드랍베드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 제공되는 사다리를 이 홈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랍베드에 올라왔습니다. 드랍베드의 사이즈는 길이 방향으로 190cm, 폭이 116cm 정도 돼서 슈퍼 싱글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트리스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58cm 정도 됩니다. 앉아서 생활할 수는 없는 공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웠을 때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라서 주무시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드랍베드의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안전 네트는 앞쪽에만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뒤쪽 공간에는 별도의 안전 네트가 없습니다. 안전 네트가 없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120cm 정도 폭이 되고 여기에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키가 120cm 이하인 아이들이 자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성인들이 잤을 때에는 이 폭이 12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쪽에 안전네트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안전네트는 이렇게 버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을 모두 체결해 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네트가 설치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에보 95 플러스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침대 매트리스인데요. 드랍베드의 침대 매트리스 두께가 11cm나 돼서 상당히 두꺼운 매트리스고 침대 매트리스와 동일한 매트리스라서 주무실 때 상당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랍베드에는 이렇게 터치로 된 등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전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USB 단자나 220V 단자는 드랍베드 쪽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랍베드를 내렸을 때 밑에 생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드랍베드를 지금 가장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이 높이가 133cm 정도 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드랍베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테이블 이용하시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사이드 시트나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이 뒤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서 엉덩이를 거의 걸터 앉아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장에 닿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앉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싱크대 사이즈를 살펴보면
가로 방향으로 78cm, 세로 방향으로 86c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싱크대에는 상구 가스버너와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스버너와 싱크볼 모두 이렇게 덮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를 조리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상당한 장점으로 보이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곳 기준으로 35cm 정도 되고 깊이가 15cm 정도 되는 싱크볼이라서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물이 튀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우실 것 같고, 수전은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전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시지 않을 때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이렇게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쉐이드가 마련되어 있고 모기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하시거나 할 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별도의 팬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창을 열어서 환기하는 부분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조리도구나 장갑 같은 걸 거실 수 있도록 거리가 마련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 아래쪽으로는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등이 마련되어 있고, 상부에는 또 LED 바가 있어서 주방 공간을 상당히 밝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내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넓은 공간이라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수납장 아래쪽으로는 220V 단자가 있어서 주방 가전들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하단 수납장 살펴보겠습니다. 수납함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상단에는 이렇게 커틀러리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가스 밸브가 있는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 자체가 상당히 커서 큰 물건들 수납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납함은 열어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래 위로 공간이 커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아래쪽으로는 주방 공간 사용하실 때 발 시렵지 않도록 트루마이터 토출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냉장고인데요, 데포드사의 N41412 플러스라는 모델이고, 열어보시면 위쪽과 아래쪽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요, 위쪽은 냉동실 공간입니다. 총 용량은 135리터인 냉장고고요, 냉동실이 15리터, 냉장 공간이 120리터인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은 12V DC와 220V AC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2A 방식의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의 냉장고라서 많은 음식들을 넣고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위쪽으로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전자레인지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 공간을 전자레인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TV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 공간에는 TV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전자레인지가 설치되면서 220V 단자도 추가될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공간 위쪽으로는 터치등이 있어서 이 공간에 조명 쓰실 수가 있고요. 주방 상단으로는 패키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에어컨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에어컨이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에보95 플러스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에어컨은 도메틱 캐리어 플러스인데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한 에어컨이고, 냉방 용량은 3028W, 난방 용량은 3017W인 에어컨입니다. 모터홈용 에어컨 중에서 가장 상위 제품이라서 냉방 용량은 전혀 부족함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컨트롤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은 내부에 있는 터치등들의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침실 쪽에 독서등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부 전체 등의 전원을 켜고 끄는 것입니다. I 버튼을 눌러보시면 현재 청수 게이지와 배터리 게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 옆에 있는 것은 워터 펌프를 켜고 끌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버튼은 외부 등을 켜고 끄는 것, 아래 있는 것은 전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입니다. 컨트롤 판넬 옆으로는 트루마 콤비의 컨트롤 판넬이 있는데요, 이 차량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보95 플러스에는 트루마 콤비 6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트루마 콤비 6는 최대 6kW의 난방 용량을 가지고 있는 히터입니다. 연료는 가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1단계 2kW, 2단계 4kW, 3단계 6kW의 난방 용량을 제공을 하고, 온수의 용량은 10L입니다. 그리고 온수를 15도에서 60도까지 가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분 정도 걸리는 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루마이터의 토출구를 살펴보면 실내 공간에 입구 쪽 하나, 그리고 거실 공간에 하나, 주방 공간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후면 침실 공간에 하나에서 총 5개의 토출구가 있고요, 외부 수납함에 또 하나의 토출구가 있어서 총 6개의 토출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락바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보95 플러스도 제가 선호하는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중문을 닫아서
거실 공간과 화장실, 샤워실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고 뒤에서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시는데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중문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샘플 차량과 변경된 것이 있다면, 샘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문이 화장실 문까지 겸하게 되면서 중문을 닫았을 경우에 화장실 공간이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화장실 공간에 템버도어가 별도로 적용이 되면서 현재 이 문은 중문의 기능만을 위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중문이 어디 고정되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이 중문을 고정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닫아두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 이외에 거실에 있는 분들이 이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별도의 가림막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에보 95 플러스에는 현재 별도의 가림막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지만 이 문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침실 공간을 완전히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어가 부족한 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샤워실 공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샤워실 불이 켜지게 되고요. 샤워실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샤워실 공간은 80에 72에 높이는 204c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성인 남성이 샤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고요. 샤워실은 별도의 가림막이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유리로 된 가림막이 제공이 돼서 샤워하실 때 가림막을 치고 샤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기는 제가 에보 95 플러스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자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본인의 편한 위치에 이렇게 자석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샤워실 공간에 환기용 팬이 있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상부에는 환기용 구멍만 뚫려 있어서 별도의 팬은 없는 상태고, 맥스팬의 장착보다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별도의 환기팬을 플랜B RB에서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플랜B RB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실 공간의 바닥은 이렇게 층이 져 있는데요, 높이 올라와 있지 않는 이쪽 부분의 길이가 40cm 정도 돼서 이 공간에서만 샤워를 하실 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여기 층이 져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씻기거나 하실 때 앉혀놓고 씻기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샤워 수전 아래쪽으로는 이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욕실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 공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에는 이렇게 별도의 템버도어가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쉐이드와 모기장 모두 있어서 환기시키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상부에는 거울이 달려있는 수납함이 있는데요, 각종 화장실 용품들 수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18리터 용량의 데포드사의 변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앉았을 때 문과에 큰 간섭 없이 앉을 수 있어서 용변 보시는 데는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여기는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템버도어로 되어 있는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수건거리, 휴지거리, 트루마이터 토출구가 마련된 것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불을 켜고 끄는 것은 수납함 아래쪽에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끄실 수 있고, 220V 단자도 수납함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드라이기 등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면 침실 공간입니다. 후면 침실은 기본적으로 11자 베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11자 베드의 사이즈는 길이는 203cm, 폭은 83cm 정도 되는 침대입니다. 매트리스 두께가 11cm 정도 돼서 상당히 좋은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의 높이도 92cm 정도 돼서 허리를 펴고 앉아서 생활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침대 확장이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이전 샘플 차량 영상에서는 가운데 갈비살이 확장이 돼서 침대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작된 차량이 그런 방식이 적용되지가 않아서 현재는 이렇게 쿠션을 끼워서 사용하셔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가로 방향으로는 220cm 정도 되고 끝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길이만 143cm 정도 됩니다. 매트리스가 끝까지 확장이 되면 2m가 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끝부분까지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랜 B RB에서 끝까지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유저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에는 두 개의 독서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각 이렇게 켜고 끌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침실 상부로는 두 개의 대형 수납함이 있는데 옷이라든지 수납하시고자 하는 물품들을 넣고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침실 상단으로는 해키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를 시키신다든지 별을 보고 주무신다든지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쉐이드와
모기장까지 마련되어 있고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유저분들 성향에 따라서 맥스팬을 설치하신다든지 가운데 쪽 에어컨이 아닌 침실 쪽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플랜 B RB와 문의를 해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키창 앞으로는 이렇게 터치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양 옆으로는 유럽형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모기장과 쉐이드 설치 가능한 창이고요. 창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의 커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로는 별도의 물품들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보 95 플러스 구매자분들은 TV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실 공간에는 TV 설치가 불가하고 침실 공간 중에서 화장실 옆쪽에 있는 이 벽면에 TV 설치가 가능합니다. TV 설치를 하시게 되면 220V 단자나 12V 단자 등이 여기나 안쪽으로 자리하게 돼서 TV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침실 공간에서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이런 단자들이 전혀 없는데 이 공간에 마련된 단자들에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옷장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부에 있는 문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들어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큰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고 반대편 침대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있어서 이불 등의 큰 침구류들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계기판을 보시면 좌측에는 RPM 게이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속도 게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트립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 하단에는 냉각수 온도와 연료의 양이 표현되어 있고요, 현재 변속기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핸들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것들, 볼륨 조절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차량의 메뉴 선택과 관련된 것들, 통화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으로는 대형 사이즈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운전석 창측으로는 파워 윈도우가 적용된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는 조명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데 오토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운행 중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좌측에는 사이드미러 각도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단에는 별도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태블릿 등을 거치하실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튜너가 있는데 액정이 없는 타입이라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블루투스 등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는 공조장치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수동 공조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모로 에보 95 플러스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리모로 에보 95 플러스는 국내에 수입된 정말 몇 안 되는 유럽 디젤 모터홈 중에 한 대라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1차와 2차 물량은 옵션을 제외하고서라도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점은 연비와 힘에 있어서 뛰어난 디젤 차량인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젤 차량 중에서도 엔진 성능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포드 트랜짓이 베이스 차량으로 쓰인 것이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가 적용돼서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도 훌륭하고 유럽 모터홈 특유의 세련된 실내를 가졌다는 것도 리모로 에보 95 플러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중문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든지 침대 확장 시에 전체 면적을 현재까지는 다 쓰지 못하는 부분 등의 디테일에서의 아쉬움이 있고 청수통의 용량이 작은 부분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플랜 B RB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모로 에보 95 플러스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